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컨센서스 2024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사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능의 균형, 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AI와 같이 블록체인과의 결합이 가능한 기술 개념 등이 핵심 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행사에서 현재 미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FIT21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해시레이트 선물로 채굴자들은 수익을 해지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룩소르 테크놀로지와 비트노미알은 5월 28일 미국에서 최초로 완전 규제된 비트코인 채굴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신제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선물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룩소르와 비트노미알은 이를 접근 가능하게 설계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노미알 거래소에 연결된 선물위원회 상인 계정을 가진 누구든 거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전 임원인 라이언 살라메에게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살라메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겁니다. 또 캐플란 판사는 살라메에게 $600만 이상의 벌금과 $500만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살라메는 불법 정치 후원금 제공과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FTX의 공동 창립자 게리 왕, 엔지니어링 책임자 나시아드 싱 등 FTX의 고위 임원 3명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 승인을 내리면서 영국의 디지털 자산 수용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즈덤 트리와 인베스코 디지털 마켓 등 이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상품 상장을 확정 지었고요. 5월 2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죠. 다만 전문 투자자로 대상이 한정되는 등 이 미국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FCA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 승인은 이 영국의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주요 발전을 의미합니다. 다른 금융 중심지와 보조를 맞추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이들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영국은 디지털 자산의 도입과 또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9,380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46% 하락하고 있습니다. 527만 2,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733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즈 133.23% 상승하고 있습니다. 6,085원의 가격입니다. 셴투 64.82% 상승하고 있습니다. 1,574원의 가격입니다. 콘텐토스 33.91% 상승해서 18.6원. 아카시 네트워크 18.9% 상승하고 있습니다. 8,400원의 가격입니다. 1인치 16.47% 상승하고 있습니다. 67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벌스 24.16% 하락하고 있습니다. 16.89원의 가격입니다. APM 코인
0.74% 하락해서 10.89원, EVG 19.35% 하락해서 11.34원의 가격입니다. 펜시 15.53% 하락하고 있습니다. 22.95원. 마지막으로 블로서리 14.68% 하락해서 9.795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전부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인데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그리고 시장 이슈들까지도 전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완성된 우리 지표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우리 지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지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의 핵심 매매 기법의 이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가 있는데 일단 신호등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등처럼 이제 초록색 구간이 이제 매수 조건으로서 좋은 구간.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구간은 이제 응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 구간은 이제 매도 구간 쪽으로 이제 조금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수를 진행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뭐 노란색 구간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 초록색 구간에서 이 네이처 지표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 구간으로서 조금 강하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처 지표인데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이제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네이처 지표 같은 경우나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돈을 받고 이제 배포를 하지 않고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뭐 지표 배포 및 따르게 이제 오전 및 오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황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코인 정보 뉴스라든지 아니면 관련 뉴스 같은 것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 구간, 초록색 밴드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빨간색 밴드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도 포지션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티라노사단과 코주브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나도 저 지표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요.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의 끝부분에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우리 2014년에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에 13조 원어치의 상환 소식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이체한 원인은 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상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장기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도 시장에는 만연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은 보통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이 우려가 일축이 좀 이제 된 건지 아니면 또 비트코인 차트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마운트고스 같은 경우 네. 매도 압력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채권자 상환 만기일은 이제 올해 10월 31일로서 네.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채권을 상환받은 투자자들이 네. 이제 지금 구간에서 현재 이제 입절을 함으로써 이제 매도세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매수세, 그러니까 홀딩을 이어 나가느냐가 이제 선택의 좀 갈림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차트적으로서 보았을 때 지금 구간이 이제 입절을 하기에 이 네. 실현을 하기에 알맞은 구간인가 등의 유무를 좀 차트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차트를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 단위에서로서 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 조정 이후에 지금은 상승세가 재차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차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이 조정 구간, 박스권 상단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보았을 때 이 디센딩 하단 및 상승 채널 하단부가 맞닿아 있는 부근 66.3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정폭이 큰 폭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최고점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70.7K에서 73K 정도 구간에 있는 이 상단 매물대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지 아무래도 매수세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은 일단 전체적으로 정배열인 모습을 취해주고 있고요. 네. 20 및 60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응축을 해주면서 상방으로 폭발해주려고 해주고 있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 할 지연정, 네. 아까 박스권 하단부 매물대가 66.3K 구간이었는데 이쪽 구간 이탈을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이 주황색 선 및 이제 20 저가 이평이 존재하고 있는 네. 65.5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대가 버텨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쪽 구간에서 재차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65.5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네.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하고 재차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 구간인 이 120 이동평균선 네. 보라색 선이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2.5K 정도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65.5K를 이탈한다면은 조정 가능성이 62.5K, 120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최고점 구간, 이 전고점 구간인 72K 구간을 돌파를 하고 73.8K 구간에 있는 신고점도 한번 갱신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고 또 미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좀 가격대를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가격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낮은 시간봉인 이제 1시간봉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1시간봉 차트이고요. 지금 이 네모나게 네.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모나게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네.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한다면은 이렇게 아까 일봉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매수 및 이제 매도 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지만 네. 이 응축 구간이 앞으로 어떻게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할지 아니면은 네.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큰 틀에서는 66.3K에서 70.7K 구간 박스권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르게 이 조그만하게 현재 박스권의 형태로 지금 가격이 응축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67.3K부터 68.9K까지 이렇게 네. 단기적인 박스권으로서 또 응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 조그만한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70.7K까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이 또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네. 가격이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를 하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할지언정 상단부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네. 하락 추세선을 가격을 이렇게 타고 재차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음. 이동평균선 및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저희 네이처 신호 지표인 이 호랑이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리테스트 저항을 내려간다. 받아주고 네.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전 쌍바닥 구간이었던 이 방금 하단 가격대, 매물대 구간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지금 1시간봉에서의 이평선 배열 상태는 역배열로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 음. 진행이 되면서 응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의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상승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려면은 네. 이 240 이동평균선 및 상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69K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어야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및 상방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네. 지금은 하단부 부근 67.5K 구간을 이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폭발 관점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네. 단기와 중기는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 보조지표가 고점에서 이제 네. 대속코스를 진행을 하면서 나 지금 하방 쪽으로 내려갈 거야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은 응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타점 및 매수 타점 진입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 네. 말씀드렸던 67.5K 69K 구간을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리테스트 구간이나 아니면은 돌파 및 이탈할 때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는 쪽으로 방향성에 맞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짚어주셔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가 없던 이더리움의 가격, 머지않아서 큰 변동성을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와주게 됐는데요. 이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약 17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23조 3,55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요, 이 선물이나 옵션 계약 등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선물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이 베팅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지난주 현물 ETF 승인 소식에도 큰 상승 없이 횡보를 좀 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횡보세를 보이던 이더리움이 이 폭풍 전야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승인 관련 뉴스 직후에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주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시황이나 아니면 방송, 그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전에 큰 상승폭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진행이 되었고 발표 직후에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차트로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3,625불부터 3,950불까지 가격이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네. 뉴스 직후 변동성이 없는 직후의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 주느냐 하방으로 이탈해 주느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관망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제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방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지금은 시간 조정 가격의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5일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홀딩을 하셔라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네. 지금 종가 기준 5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네. 현재 5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지 않고 이제 평행하게 이탈 마감이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전환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장기 투자자 분들께서 홀딩을 하고 계셨더라면은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 분할 익절을 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더리움의 이동평균선 상태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0, 60, 이더리움은 120 이동평균선까지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네. 응축 이후 상방으로 지금 폭발이 진행된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 5이동 평균선 이탈하고 박스권 하단부 혹은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한다라고 전제를 할 시 네. 이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강한 기울기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 고가에서 저가 부분을 만나게 될 시 네. 이쪽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 조정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이 과매수 구간에서 페일러, 즉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폭발이 진행 중인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가 이제 뭐 하락 다이버도 등장을 하면서 하락 네. 쪽으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은 상승 폭발 중인 모습이고 이 박스권의 형태가 어떤 방향성으로 돌파를 하냐 이탈을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단기의 조정 시그널은 조금 신뢰도가 낮은 모습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은 어떤 이 가격대를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낮은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어제자 방송에서도 이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을 해준 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정폭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오늘자 아침에 오전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그리고 이렇게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는데 하락 채널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이 하락 네.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 줘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하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며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점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 매수 관점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에 네.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22동평균선의 기울기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62동평균선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 받고 빠져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122동평균선에서 및 20 저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진입을 하기엔 약간 위험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매수 타점은 언제 고려가 가능을 하냐?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 주면서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줄 때 이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어느 쪽으로 잡아볼 수 있겠냐? 일단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 상승 추세 저점 부근인 이쪽 구간에 지금 240 이동 평균선이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매물대와 만나는 구간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 구간이 가격대가 언제냐? 3,720불에서 3,740불 정도 사이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방 폭발이 나와주게 되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추세가 단기 추세가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지집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지 단기적 타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서 이더리움 역시 지켜보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즈 128.82% 상승하고 있습니다. 5,970원의 가격입니다. 콘텐토스 75.23% 상승하고 있습니다. 24.34원의 가격입니다. 셴투 56.75% 상승하고 있습니다. 1,497원의 가격입니다. GTX 20.06% 상승해서 22.92원, 1인치 16.3% 상승해서 678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버스 28.47% 하락하고 있습니다. 15.93원의 가격입니다. APM 코인 26.82% 하락해서 10.45원, EVG 22.33% 하락하고 있습니다. 10.92원의 가격입니다. 펜시 16.23% 하락해서 22.76원, 마지막으로 블로설이 15.51% 하락해서 9.7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GTX 19.43% 상승하고 있고요. 펠라즈 128.63%, 콘텐토스 68.61%, 셴투 56.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있었던 셴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셴투 가격 먼저 볼게요. 네, 셴투 현재 56.65% 상승하고 있습니다. 1,496원의 가격입니다. 네, 셴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거 서틱으로 불렸던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었으면서 2022년 7월 18일 서틱에서 셴투로 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해당 코인은 최초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 중앙화로 이루어진 방식을 대체하는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 방식을 혁신으로 보고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취약한 탈중앙화의 단점을 보완해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보안 인프라의 확장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모든 프로토콜에서의 분실이나 또 도난을 당했을 경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분산형 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또 이러한 도난과 분실을 미리 방지하고자 딥시라는 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받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안전한 언어를 개발했고 가상 머신인 CVM 기술로 사용자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셴투의 이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 일봉 차트이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막 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펌핑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펌핑이 이렇게 세게 나왔다라는 네, 거예요.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변동성이 강하면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이런 코인은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장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네.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하였다가 재차 지금 펌핑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요 저항 매물대였던 구간이었던 1,555원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1,555원 구간을 지금
상방으로 네.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다가 지금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 네. 마감을 해주는 게 약간 중요할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큰 상승 이후 강한 매도세가 터짐에 따라서 지금은 꼬리를 다는 매도세형 캔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토적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줄 시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상체널 하단부 안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상체널 하단부 추세선을 타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상체널 안에서 마감이 되는가랑 이제 이 추세선 네. 저항 매물대를 매물대를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위주로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응축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구름대 및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을 돌파해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검정색 선인 242동평균선이 지금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받는 가능성이 조금 존재했다라고 봐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펌핑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구름대 및 이 저항 구간보다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추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아도 이동평균선이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네. 그럼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이동평균선에서 각 네. 구간마다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관점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지금 현재 캔들이 절반 이상을 넘게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도 보조지표는 지금 펌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하락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의 보조지표예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재차 상승이 나와주려고 한다면은 이 고점 부근 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K선이 재차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을 되면서 이 K선이 빨간색 선인 D선을 타고 이렇게 상방 쪽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및 중기에 지금 이 저점 방향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 K선이 재차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1555원 구간을 돌파 마감이 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쪽 네.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급등 나온 쉔투코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자로 급등이 나온 코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나도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 질문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코인들 실시간으로 해석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질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구름구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마스크 네트워크 물 많이 타서 평단 4,992원입니다. 익절, 손절 구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현재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네, 마스크 네트워크 4.9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015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 마스크 네트워크인데요. 현재 우리 구름구름님께서는 평단 물 많이 타서 4,992원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익절, 손절 구간 좀 잡아주시죠.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 일봉 차트이고요.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 상승 추세 이탈 이후 조정이 들어온 형태이고요. 하락 세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으나 세기형 패턴 돌파 그리고 응축 그리고 재차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작도적 관점에서는 익절 구간을 이제 상단 매물대 구간인 5,411원에서 조금 아래인 5,330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홀딩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이제 익절을 나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분할 익절을 뭐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네.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고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평단가가 약간 애매한
애매한 구간이에요. 4,920원대이시다 보니까 4,992원. 92원이시면은 4992. 조금 더 애매하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를 5,411원으로 보시되 네. 홀딩 관점을 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 관점으로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4,134원 하단 매물대 구간을 이탈 유무로 네.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셔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물을 많이 타셨다고 하니까 네. 약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홀딩을 이어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상승 추세선 관점으로 네. 이제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이어나갈지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추세가 굉장히 하방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으나 네. 쌍바닥 구간 나와 주었고요. 22동 평균선 이제 전환되는 제 관점상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매수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 이런 구간인데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더라면 조금 더 좋았었겠지만 일단 지금 강한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는 242동 평균선 및 구름 62동 평균선이 다 같이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의 형태예요.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작도적 관점에서 5,300원 구간이었으나 지금은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5,135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응축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름대 구간을 만나고 하방쪽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각 저항 구간에서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입자로 나가시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조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중장 모두 가 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이 재차 고점 구간일 수도 있는 의심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2동 평균선 돌파한다면 62동 평균선 돌파한다면은 이제 이 상단 매물대 부근을 이제 순차적으로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저항을 받으실 때 이쪽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추세 전환 자리로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을 이어 나가시되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홀딩 근거 구간인 상승 추세선 혹은 이제 네. 아까 매물대 구간인 4,100원대, 4,133원 구간 그쪽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손절을 나가실지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름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물타기를 해주신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살펴볼게요. 구름님께서 또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데 계속 울고 계세요. 비트코인 SV 평단 91,700원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SV도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86,30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구름님의 평단가는 91,700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손절을 하시는 편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SV도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V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 이쪽 구간 이탈 시에는 네. 이제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조금 가속화된다. 추세가 강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승 채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저점 구간 이쪽 매물대 구간인데 가격대로 따지면은 6만 원 정도 구간이고요. 네. 6만 원대의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손절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체는 하단부 부분인 이제 83,8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파동 손절 관점으로서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가격대가 78,800원 구간이네요. 그럼 네. 78,800원 구간을 이탈할 때 손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상방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 95,000원 정도 구간인데 95,000원 구간에서 이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자를 나가셔라라고 또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평단가가 지금
살짝 고점 부근에 위치를 그쵸. 하고 있어요. 네. 목표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인 점이 일단 다행인 점인데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신규 진입 매수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근데 점차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될 시 네.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될 것이지만 지금은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승세가 나와줘가지고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2동 평균선 혹은 저가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가격이 빠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동 손절 자리, 이 저점 구간, 매물대 이탈 구간에서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구름구름님께서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엄지청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도지평단 266.7인데요. 돌파 가능성 있을까요? 물탈 여지는 없어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현재 가격 보러 갈게요. 네, 도지코인 227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지청님께서는 평단가가 266.7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도지코인 돌파 가능성이 있을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승세나 상단부 구간을 이제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 네.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정이 네. 들어왔었으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성공적으로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 높여주고 고점 네. 동일하게 방어해주는 무슨 패턴일까요? 그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네, 정답입니다.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60원대로 물려 계신 모습이지만 상당 구간인 243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성공적으로 평단가까지는 가격이 복구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구간을 돌파하고 다음 목표가는 어디에다 볼 수 있느냐?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292원 서부터 네. 전고점 구간인 325원 정도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센딩 상단 매물대 구간이 62동평균선과 유사한 구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어센딩 상단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상방 폭발 관점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제 손절을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 네. 지금 비중이 커가지고 손절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올라와주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추세선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22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 네. 빠른 손절을 원하신다면은 220원 이탈 구간에 아니시라면은 이 상승을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뭐 2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쪽 구간에서 손절 관점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질문 주신 엄지청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리플 살려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리플 깝깝합니다. 봐주세요 라고 우는 모양과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리플 현재 가격 보러 갈게요. 네, 리플 0.1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32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리플 어떻게 차트를 좀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리플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봉 단위로서 큰 네.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에서는 이제 조그만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진행이 되었었던 이쪽 구간 네. 이탈하고 지금은 재차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단 매물대 구간이 이전 디센딩 하단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825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 주어야지 의미가 있다. 추세 전환으로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단 쪽으로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676원부터 639
609원 정도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단 쪽으로 빠졌을 때 64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추가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고요. 옆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으나 디센딩 하단 구간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의 형태예요. 그리고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네. 242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디센딩 하단 매물대 구간인 823원 정도 구간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이쪽 구간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전고점이었던 1000원대 부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플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종목은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티라노사단 노란 톡방에서 더 봐주실 예정이니까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코즈부투데이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네, 바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바로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은 이제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네, 그러면 1인치 네트워크 코인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인치 17.1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683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가지고 제가 왜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자 강한 매수세가 어제부터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지금 약간 이 트랩 부분,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선을 그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 왜냐?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관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으로서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단 매물대가 이제 두 군데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쪽 구간 디센딩 넥라인이었던 구간인데 네. 716원 구간이고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꼬리 부분 100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네. 1차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716원 구간 돌파 의무가 조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이 지금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정을 받아주었으나 240 이동평균선이 상방 기울기이고요. 지금 이쪽 구간, 아까 240 이동평균선이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럼 지금 1인치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240 이동평균선이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었던 이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했었던 코인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세는 이제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과 조금 가까운 코인이다. 그리고 정배열에 가까운 코인이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일봉 이동평균선적 및 구름 관점에서는 다음 저항 구간이 이 선스팬 투선 구간인데 네. 이 선스팬 투선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는 구간이 이제 넥라인 하단 구간이었던 716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16원 구간을 돌파 이후 성공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 보조지표가 단기, 중기, 장기가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평상시로서는 이제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과매수 구간이면은 새로운 이제 네. 폭발 관점으로서 혹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봐줄 수 있는데 정배열에서의 이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폭발 관점으로서도 볼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배열에서 고점 구간은 신뢰도가 낮고요. 하락 네. 파동이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갱신을 이어 나가는 상승 폭발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16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도 봐주시고
정보 또 코인들 전부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난 거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사단과 함께 내일도 코즈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